안녕하십니까. 대출을 박살내는 남자 조철민입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채무가 많이 있는 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통대안에 관련한 내용입니다. 제가 예전에도 통대안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.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이 통대안 진행 과정, 이거를 실패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,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과연 그 업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좋은 결말이 나오느냐? 성공 확률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결론은 물론 뭐 극소수의 사람들은 통대안에 성공을 합니다. 여기서 이제 성공이라는 말은 은행으로 싹 다 갈아타서 획기적으로 진짜 이자를 낮춘 거를 말합니다. 이 불법 수수료를 지급해도 수수료를 중고받다가 나의 이자 낮춘 금액이 더 커지는 거를 말하는 거죠.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 갖고 있던 채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그저 그런 결과를 얻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, 나머지 실패하시는 분들은 더 나아지는 것도 없고요. 오히려 업자들한테 줄 수수료만큼 빚만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뭐 네가 통대한 진행도 안 하면서 그 확률을 어떻게 알아?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건데, 제가 이 대출 업계에 지금 15년째 일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 있던 뭐 대출 쪽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업자가 한둘이겠습니까? 그리고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도 있고요. 일수업자들도 있고요. 카드깡, 차깡,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. 그 중에 통대한 업자는 뭐 상대적으로 아주 클린한 편이죠. 뭐 그 사람들도 태어나면서부터 뭐 통대한 업자였겠습니까? 저랑 똑같이 이금융권의 대출 상담사로 일하다가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, 같이 술 한잔 하면서 더 깊은 얘기들도 풀어주는 겁니다. 이런 얘기 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고 본론으로 넘어갈게요. 자, 어쨌든 사람들은 승인 확률이 낮다고 해도 이 통대안을 시도를 해보고 싶어 합니다. 마치 우리가 로또 1등이 안 되지만 매주 사는 것처럼. 그러면은 이 업자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,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업자들하고 컨택이 되었든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. 일단 그 통대한 업자와 컨택이 되었다면은 1단계로는 그 업자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테스트를 하죠. 이 사람 빚을 다 갚아줬을 때 이 사람이 신용 점수가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, 그거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. 아무리 채무를 0으로 만들어줘도 연체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신용 점수가 안 올라가요. 그래서 나이스 지킴이에 가입해라 해서 그 아이디하고 비번을 업자들한테 넘기라고 합니다.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눈으로 직접 봐야 되니까. 거기서 통과가 되면은 이제 업자들이 만나러 옵니다. 와서 차용증을 써요. 자기네들이 갚아주는 돈만큼. 그 뒤에는 기다리죠. 등급이 올라갈 때까지.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, 이 신용 점수가 오르는 데는 기간이 얼마가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도 몰라요. 그냥 다만 이제 평균적으로 대부분은 이 채무를 싹 밀고 나면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일정 부분 살짝 올라와요.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나면은 이 정도면 은행 가봐도 될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 올라가고, 한 2달에서 3달 정도 지나면은 뭐 웬만한 데는 그냥 다 나올 거야, 이 정도의 확실한 레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. 그러니 결국은 단기간에 승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자, 좋습니다.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신용 점수가 올랐다고 칩시다. 그러면은 그 업자들이 고객들한테 얘기를 해요. 이제 은행을 여러 군데 가셔서 대출을 신청하세요 라고 말합니다. 이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죠. 아니, 내가 수수료를 얼마나 많이 줬는데 얘네들이 이거를 다 알아서 은행 직원하고 말 맞춰서 맞춰주는 거 아니었나,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. 그런데 그 업자들은 은행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죠. 그냥 단지 내 채무를 갚아줬을 뿐이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만 받아가는 거니까. 자, 뭐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, 왜 실패를 하게 되냐면 이 기존에 있던 나의 채무 여러 건들을 한 방에 싹 갚아버리고 나면은 그렇게 한 기록이 남습니다. 그게 다 확인이 돼요. 금융사에서 1금융이든 2금융이든 대출 심사할 때 심사자들이 다 걸러냅니다. 금융사들도 이 통대안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. 이거 정말 잘못된 대출이거든요. 불법이고 이 금융사의 시스템을 이 해치는 행위예요. 그래서 일시상환한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금융사가 심사 자체를 아예 안 해주거나
해주더라도 완전 깐깐하게 심사를 합니다. 어떻게 무슨 돈으로 갚았는지 증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. 내가 이걸 내 돈으로 갚았다는 그 과연 증빙이 가능하시겠습니까? 대부분 금융사에서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기록을 다 보기 때문에 채무를 싹 다 밀었다면은 그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셔야 승인 날 확률이 높습니다. 저한테 통대한 실패했다면서 연락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갚고 나서 시간이 겨우 한 달?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에 이런 실패를 했다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에요. 당연히 안 되겠죠. 이 심사에서 걸리니까. 그나마 직장이 엄청 좋거나 연봉이 엄청 높거나 뭐 그런 분들은 일시상환한 기록이 있더라도 간혹 통과가 돼요. 워낙 기본 베이스가 좋으니까. 근데 그 정도가 아닌 분들이라면은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. 이거 위험 부담이 매우 높은 일입니다. 뭐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? 뭐 이런 물어보시는데 그 실패하면 실패한다고 업자들이 그 수수료를 깎아줍니까? 아니죠. 저는 태어나서 아직 그런 업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. 물론 뭐 싸우고 난리치고 뭐 고발을 하니 뭐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미 차용증에 그 금액이 다 적혀 있는데 그 가능하겠습니까, 조율이? 결국 머리 아픈 일이에요. 실패 가능성도 높고요. 이 불법 수수료 부분 때문에 나중에 억울한 일도 생길 수가 있고요. 결국은 안 하는 게 맞아요. 차라리 이거 할 거면은 주변에 여윳돈 있는 뭐 주변 지인들한테 빌려서 3개월만 빌렸다가 이거 하셔서 지인들한테 이자 챙겨주고 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. 자, 실패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나오는 카톡 내용은 실제로 통대안을 진행했다가 실패를 한 사람이 저한테 문의를 했던 내용입니다. 업자들이 뭐 돈만 갚아줬을 뿐이지 뭐 딱히 해주는 게 없습니다. 그냥 여기저기 가라 얘기만 하는 거고 뽀록 터질 때까지 가라는 거죠. 결국은 이 고객이 이제 여기저기 가다가 지치니까 자기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. 이금융이라도 받아가지고 그냥 수수료 주고 끝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. 힘드니까. 자, 정말 이렇게 해주면서 5,300만 원을 갚아주고 거기에 대한 13%, 약 700만 원을 수수료로 받아가려고 하는 거예요, 업자들은. 이게 보이스피싱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? 근데 보시면은 이분은 애초에 연봉이 3,900만 원이에요. 빚은 수수료를 포함하면 6천이잖아요. 이분이 지금 신용 세탁을 해서 1등급이 되었다고 쳐도 지금 연봉이 3,900이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가장 잘 나와야 자기 연봉만큼 밖에 안 나올 텐데 그 나머지 2,100만 원 이금융권에서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. 원래 갖고 있던 채무랑 통대안 했는 지금이랑 나아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애초에 딱 채무 내역을 보면은 이분은 통대안을 해서 진행해서 얻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. 해서는 안 되는 거죠. 과연 이거 진행했던 업자들이 이 내용을 보고 몰랐을까요? 알았겠죠. 그냥 말 그대로 업자들도 알면서 그냥 자기네들 수수료 챙겨 먹으려고 이 사람한테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 속인 겁니다. 자, 이분도 대화 내용에 보시면은 전체 다 상환한 지 1개월도 안 됐어요. 지난달 26일 상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. 아까 전에도 제가 기간을 얘기 드렸지만 다 상환하고 두세 달은 지나야 됩니다. 그래야 은행 갔을 때 정말 시원스럽게 금액이 튀어나올 정도의 신용까지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런데 그렇게 오래 기다려줄 업자들이 과연 전국에 몇 명이나 될까 싶습니다. 두 번째 실패 사례도 보여드릴게요. 지금 유튜브 보면은 이 대출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통대안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 채널을 보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. 이 사람 제가 지금 모자이크 해놨지만은 저도 그 사람 누군지 알아요. 그 영상 올리는 분, 제가 영상 봤을 때는 제가 봐도 경력이 좀 있는 사람은 맞는 것 같고요. 근데 과연 이 사람이 2주 갚아주고 2주 만에 은행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것일까 하는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.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질문을 한 고객이 답답한 마음에 자기 혼자 그냥 업자하고 상의도 없이 은행 여기저기 자기 혼자서 막 찔러 받는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안 되니까 저한테 연락을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. 이거는 자기를 담당하는 업자하고 의논을 하셔야 되지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? 다행인 거는 이 사람은 그래도 갚은 지 2주 정도밖에 안 지난 상태에다가 공무원이고 근무기간도 길고요. 연봉도 꽤 높습니다. 이런 분들은 뭐 한두 달 지나고 나서 신청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은 좋은 결론이 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쨌든 대출을 싹 다 갚고 나서 2주가 지난 정도 시점에서는 뭔가 좋은 결과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.
결국 제가 오늘 이 통대한 관련 영상 전체적인 거를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드린 거는 단기간에 막 한 달 만에 막 쇼부를 치겠다 이런 업자들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을 통대한을 성공시켜 줄 마음을 갖고 있는 업자들은 아니라는 거는 확실해요. 상당한 기간을 두고 뭔가 오랜 기간을 공들여서 이 진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업자들이면 승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. 정말 통대한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업자들을 찾아서 해보십시오. 그리고 저한테는 절대 그거 뭐 그런 업자를 소개해달라 뭐 아는 사람 없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. 저는 있어도 연결 안 해드립니다. 진행도 안 해요. 저도 이거 연결해주면은 그 얘네들이 받는 수수료 절반 제가 먹습니다. 제가 그러면 한 명만 소개해주면은 몇백만 원 벌어요. 그런데 안 해요. 그래도 안 할 거니까 저한테는 물어보지 마십시오. 오늘은 진짜 이 통대한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반적인 진행 절차 뭐 이런 거를 사례까지 얘기 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. 제가 뭐 과연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? 참, 저는 또 왜 이런 돈도 안 되는 영상 제작하는데 이런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참 현타가 오긴 합니다. 제가 근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진짜 몰라서 쏘시는 분들, 몰라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, 그리고 대출의 디귿자도 사실은 잘 몰라요, 일반 사람들은. 그거 알 필요가 없죠, 살아가는데. 막상 필요한 시점이 되면은, 와, 대출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, 뭐 어떤 게 바른 말인가 모른단 말이에요. 그런 거를 좀 알아가시라는 뜻에서 운영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웬만해서는 상품 광고나 이런 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. 좀 그런 것도 좀 알아주십시오.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은 영상도 최대한 짧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래 이전에 있던 인트로 영상도 제거를 했습니다. 어떤 분들은 막 영상 3분짜리 영상을 1분도 채 안 보고 연락해서는 정말 허파디 짚는 소리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. 뭐 영상에서 된다고 전화했더니 뭐 이래요. 왜 거짓말해요? 영상에선 다 된다면서요.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. 무슨 영상을 보셨길래 그런 말을 하십니까?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 봤다는 영상 내용은 분명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은 절대 안 된다고 설명을 다 해주고 있는 영상입니다. 그냥 이 사람이 안 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. 혹시 영상 일부는 시청을 하셨습니까? 하니까 아니래요. 그냥 제목하고 썸네일 보고 영상 시작돼서 영상 옆에 전화번호 나오는 거 보고 바로 전화했답니다. 그러니 서로 대화가 안 되죠. 그 영상에서는 분명 이런 분들만 가능합니다라고 다 설명을 해놨는데 자기가 안 본 거예요. 그래 놓고는 저한테 거짓말을 했대요. 물론 뭐 영상을 끝까지 안 볼 수도 있습니다. 바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죠. 그런데 자기가 내용을 제대로 안 봤으면서 안 된다고 말했을 때 거짓말을 했니 뭐니 이런 얘기한 건 좀 이 상식에 안 맞지 않습니까? 누구하고 상담을 해도 저런 분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또 희한한 게 저런 분들이 꼭 악플을 달아요. 그래서 제가 댓글창을 막아놨습니다. 꼭 뭐 불친절하니 뭐 사기꾼이니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해놨니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기 때문에 댓글창을 예전에 초기에는 오픈을 했다가 없앴습니다. 저한테 욕을 하고 싶으시면 악플 이런 거 달지 마시고 그냥 바로 전화를 주십시오. 자기 전화번호나 목소리 정도는 오픈하시고 당당하게 욕을 하시길 바랍니다. 숨어서 하지 마시고.